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을 양산하는 공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항에 준공됐습니다. 그래핀은 어떤 소재보다 얇으면서도 강도와 열 전도성이 뛰어나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한데요. 이로써 포항은 철강 2차 전지에 이어 신소재로 산업 분야를 넓혀가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초로 화학 기상 증착법을 이용해 그래핀 필름을 생산하는 공장이 포항시 동해면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준공됐습니다. 연간 30만 제곱미터 생산 규모입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해 두께 0.2 나노미터의 얇은 막을 이룬 물질로 전기와 전자의 이동은 구리와 실리콘보다 100배 빠르고 강도는 강철보다 강해 꿈의 신소재로 불립니다. 유리 사이에 그래핀 필름을 넣어 만든 난방기구와 조리기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 박람회인 CES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을 거머쥐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가전 쪽에 쓰게 될 것 같고요. 가전 쪽에서 특히 열을 내는 쪽에 이제 그래핀이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좋고, 이 때문에 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이 회사 기술을 첨단 기술로 지정하고 산업기술 보호와 법인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핀 기업들이 연구개발 그리고 양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요처 발굴,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필요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과 8년 만에 2차 전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한 포항은 그래핀이라는 첨단 신소재로 또 하나의 성장 엔진을 장착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국가 첨단 전략 소재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다시 포항으로 돌아와 토종 벤처기업을 일군 대표는 이공계 인재들이 포항에서 1인 1창업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가속기도 있고요. 게다가 여기 생명과학, 소재, 전자, 컴퓨터 사이언스 거의 세계 탑 그런 연구자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핀 필름은 앞으로 초고속 반도체부터 저비형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전지 등의 분야에서 무한한 활용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오늘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지정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와 기업은 확대된 고용 지원과 완화된 자격 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은 지정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시는 안내책자 제작 배포, 설명회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릴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연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경북 지역은 지난 봄 산불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대형 헬기와 AI 드론까지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거대한 물주머니를 매단 헬기가 바싹 메마른 산 위로 물을 연신 퍼붓습니다. 경상북도가 러시아산 대형 헬기 2대를 임차해 가을철 산불 대응 훈련에 나선 겁니다. 임차 헬기의 이름은 불새 1호와 2호. 한 번에 최대 5,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데 현재 포항에 배치된 경북 소방본부 헬기보다 담수량이 2배 넘게 큽니다. 인명구조와 해상 비행도 가능해 도심형, 산악형 산불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헬기는 봉화 유공 농공단지와 경북 도청 신도시에 각각 배치돼 북부 지역 산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헬기로 진화하다가 진화가 안 될 시에는 투입되는 개념이었는데 의성 산불 때 초기 진화가 실패해가지고 산불이 커졌는데 올 가을부터는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등산로와 농촌마을 상공에는 드론이 띄워졌습니다. 소각이 잦은 지역과 인파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겁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논밭을 태우는 불씨에 백년 숲이 사라집니다.
드론에는 AI 시스템과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야간에 작은 불씨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순찰도 중 불씨를 발견하면 영상과 위치 정보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다 전화 돌리고 불이 났다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점차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시간이 길었는데 지금은 이제 AI를 통해서 드론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해버리니까. 특히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면서 올봄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은 경북 지역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로 경북은 5개 시군 산림 9만 9천 헥타르, 주택 4천여 채가 불탔고 사망자 수만 26명에 달한 가운데 당시 산불도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가을철 비가 닷새 동안 내리지 않으면 하루 평균 산불이 2.3건 발생한다고 산림청은 분석하는데 현재 경북 북부 지역엔 일주일 넘게 비가 1mm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라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15일부터 포항 일대에서 호국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병력 2,400여 명이 참가하고 해군 상륙함 등 선박 20여 척과 상륙 돌격장갑차 15대, 상륙 기동헬기 6대 등이 투입됩니다. 군은 합동 지속 지원 훈련과 연계해 다양한 군수 지원 훈련을 병행합니다. 포스코그룹이 오늘부터 이틀간 포항공대에서 주요 사업 회사 대표와 기술 분야 임직원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룹 최대 기술 축제인 테크 포럼을 개최합니다. 장인하 회장은 개회사에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술 혁신이고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의 자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모든 현장에서 AI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항제철소 제강부와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 등 기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15건을 발굴해 시상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인 산불지원특별법. 이제 세부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일각에서는 특별법이 피해 이재민 지원보다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지난 3월 경북 초대형 산불. 이재민 5천여 명, 주택 피해 3천여 동 등 전례 없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됐습니다. 이제 내년 1월 말까지 구체적인 피해 지원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틈탄 개발 특혜라는 논란이 일면서 피해 주민 지원이 후순위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도가 제시하고 있는 복구계획은 산림형, 또 관광단지 조성, 스마트 임업 기반 구축, 시설 투자 중심이고 인명 및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내용은 주민단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본의원이 볼 때는 수상적인 개헌뿐이다. 개발 중심 논리로 설계될 경우 주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데 농산물 하우스, 임시건축물 뭐 이런 쪽에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아직 파악을 하고 있다 해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열악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법이 공포되기 전에 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특히 경상북도는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산불 피해 사례를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기 위해 정부와 피해 조사 절차를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뭐 농공단지 이런 소상공 피해, 그다음 농업시설 피해 이런 데 다양한 피해 조사를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행안부와 그러한 피해 신청 내용과 조사 절차까지 이미 협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와 피해 시군은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 내용들을 올려서 보상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동일한 입장인데 한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과 관련해 방산과 반도체 등 경북의 특화 산업이
정부가 투자하는 성장 엔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방산 클러스터도 유치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이 방산이 빠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이후에 통합 신공항이 항공 분야나 우주 방위 분야에까지 테스트베드나 인증베드로서의 잠재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이 방산이 항공과 함께 가장 주력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확실합니다. 올해 안동대와 예천 경북 도립대가 통합한 국립경국대가 출범한 이후 예천 지역의 교육과 경제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예천군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주 여건, 경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확대가 아니라 통합으로 인해 축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외국인 근로자 211명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계절 근로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단 이탈은 농가 배정 직후 또는 출국 예정 시점에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무단 이탈 발생 시 문자 통지 외에는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감에서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문제를 제기한 정의용 의원은 당국은 계절 근로자를 확대하는 데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한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주 청년회의소는 오늘 경주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금관 6점을 경주박물관에 상설 전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문화재는 출토지 또는 인접지에 보관 및 전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금관 6점을 전시할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104년 만에 모인 신라금관을 계속 경주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라금관 6점은 모두 경주에서 출토됐으나 2점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1점은 국립청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 종료일인 내년 2월 22일이 지나면 신라금관 6점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가 영덕에서 삼척까지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상북도와 영덕군, 울진군은 최근 포항 영덕 구간이 개통됐지만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벨트면서 동해안 관광산업의 핵심 지역인 영덕 삼척 구간이 함께 완성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